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3일째네요. 이 파업의 핵심 쟁점을 보면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안전운임제,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업무 개시 명령, ILO 핵심 협약.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잘 풀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산업과학부 신현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게 결국 안전운임제 때문이었거든요. 이 안전운임제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전운임제를 쉽게 말하면 화물차 기사의 최저임금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에만 적용돼 있습니다. 더구나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이면 그 시한이 끝납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시멘트, 컨테이너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도 곡물과 철강 등 5개 분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군요, 일단.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죠? 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크게 보면 2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느는 등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해당 차주들의 수입이 낮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의 소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물운송 노동자의 월 순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52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수입에서 기름값, 유지비 등의 그런 고정 지출을 뺀 액수인데요. 화물연대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예. 화물연대가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공물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은 평균 월 409만 원입니다. 일평균 14시간의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은 11,000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의 용역보고서에는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이 빠졌고 타이어와 오일 등 각종 소모품비와 수리비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이 추산한 순수입의 차이가 크다 보니 품목 확대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양측의 온도차가 아주 큰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가 그런데 한 일주일 전이죠.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발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가 발부된 다음 날 밤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요. 국제노동기구가 있어요. ILO. 이 ILO가 업무 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네. 이번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협약인 29호인데요. 29호 전문을 보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여기엔 처벌 위협하에 강요받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처벌을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한 만큼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엔 전쟁, 화재, 전염병 같은 재해나 주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은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예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인데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LO가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 시 업무 복귀 명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현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